안녕하세요. 주식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의 주가가 지금 이제 뭐 밀리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게 밀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홀딩스가 아시다시피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주사는 어떠한 영향을 좀 많이 받느냐?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의 역할을 좀 많이 받습니다. 이 영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안 그래도 지금 저평가인데 제가 왜 저평가인지 잠시 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지금 원익 로보틱스의 상장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원익 콜리스의 가치가 이제는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어느 정도 적용을 시켜줘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강조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올랐는데 이게 그러면은 적용을 안 한 거냐, 적용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주주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이제 크게 적용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니까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적용을 받아야 되고 이를 통해서 얼마까지 우리가 정당화를 시킬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이 저가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이제 PBR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PBR의 공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흔한 개념이 이런 건데 우리가 좀 더 쉽게를 이해를 해보자면은 이거예요. 자,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집은 5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집이 이제 갖고 있는 토지죠.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이제 1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집은 토지가 1억이 거래가 됐는데 오히려 이제 토지의 가격의 5배인 5억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는 이 집은 PBR이 5배구나 우리가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반대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 집값이 이제 9,200만 원이에요. 9,200만 원인데 땅값이 1억 원이야. 그러니까는 지금 땅값이 1억 원인데 집값은 오히려 땅값보다 더 싸.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P예요,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마이너스 P니까는 왜? 지금 PBR이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92배니까는 토지보다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집이. 그러니까 얘는 지금 마이너스 P라서 저평가고 저평가다 보니까는 뭐예요?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를 아직 주가에 반영을 안 시켰구나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이제 원익 IPS라든지 머트리얼즈, QNC, 즉 현재 시장은 반도체 지주사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원익 로보틱스의 가치가 인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현재 원익홀딩스의 주가는 PBR 2.0 이상 적용을 받았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 주가 어떻습니까? PBR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0.92배잖아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P예요, 마이너스 P.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이너스 P라는 것은 뭐예요? 얘는 주가가 직전 고점을 이거를 시원하게 깨면은 얘는 더 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방향을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얘는 정당화할 수 있는 PBR이 얼마까지 가능하느냐? 일단은 1.5에서 2.5배인데 이제 1.5배일 때 적정 주가가 17,000원입니다. 17,000원인데 이건 보수적이에요. 왜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현재 시장의 로봇주들이 PBR을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대략 17배 평가받고 있죠. 로보티즈 17배. 자, 로보스타. 로보스타는 5배로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클로봇. 클로봇은 11배죠. 11배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43배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로보틱스가 얼마로 평가를 받을 것이냐라는 게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일단은 제 생각에는 뭐 20배에서 PBR 20배에서 30배 이 사이로 저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일단은 알레그로 핸드 자체가 어중이 떠중이랑 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메타랑 협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메타랑 협업합니다. 근데 엔비디아의 이제 덱스트림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이 덱스트림 프로젝트에서 실질적으로 엔비디아가 알레그로 핸드를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에 섀도우 핸즈라고 있습니다. 섀도우 핸즈. 이 섀도우 핸즈가 가격이 이제 1억이 넘는데 알레그로 핸드는 이 섀도우 핸즈의 10분의 1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얘는 이러한 고객사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원익 로보틱스는.
그래서 20배에서 PBR 30배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는데 프리미엄이 적용이 된 거죠. 왜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지금 PBR이 얼마예요? 45배인데 얘가 PBR이 이것도 정당화가 가능한 게 뭐냐면은 실적을 보시면은 2027년 실적이 얼마입니까? 6,410억 원에 영업이익은 2,7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률이 42.59%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BR이 40배가 넘는 게 왜 합리화가 되냐? 삼성을 통해서 이 매출은 보장된 매출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장됐기 때문에 얘가 앞으로 실적이 나오면은 지금 PBR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면서 PER도 내려가면서 주가는 더 뛸 겁니다. 영업이익률이 더 좋아지니까는. 그러니까 지금 웬만한 로봇주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PBR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요 정도의 실적을 레인보우처럼 내거나 레인보우를 압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이상의 PBR은 합리화가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레인보우의 PBR 45배 이하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워닝 로보틱스도 실질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요 기사가 나왔죠. 상반기 매출 152억 냈다. 로봇 성장 궤도 안착했다. 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14배 이상 성장을 했고 이를 통해서 상반기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발생을 했다.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지금 이게 밑밥을 깔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밑밥이다? 상장을 예심 청구를 하려고 하는 밑밥을 깔고 있다. 왜냐면은 워닝 로보틱스가 기술 특례 조건으로 상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제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는 기술 특례로 웬만하면 상장 안 시켜주려고 해요. 왜냐면은 예전에 어중이 떠중이들이 다 기술 특례로 상장해가지고 개판으로 만들어놨잖아요. 개판으로. 그렇다 보니까는 웬만하면은 지금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도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나오는 기업들만 우선적으로 상장시켜주는데 워닝 로보틱스가 이 기사가 언제 나왔어요? 9월 초에 나왔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제 상장 채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워닝콜딩스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르겠죠. 유리기판 관련주인 필옵틱스 아시죠? 필옵틱스가 지난 2024년에 자회사인 필에너지라고 있습니다. 이 필에너지가 상장한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15,000원에서 37,750원까지 2배 이상 올랐거든요. 2배 이상. 그러니까 워닝콜딩스도 결국 주가가 워닝 로보틱스 상장 시점과 어느 정도 맞물려 가지고 주가 뛴단 말이에요. 주가 뛰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얘가 만약에 이제 워닝 로보틱스가 PBR을 뭐 15배를 PBR 15배로 이제 코스닥 시장 본부에서 의결을 했다라고 하면은 워닝콜딩스의 PBR이 주가가 올라서 2.5배, 주당 29,000원이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은요. 이 2.5배의 의미가 뭐냐면은 워닝 로보틱스 PBR 15배에서 여기에서 대략 한 1.5배 정도만 워닝콜딩스에게 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워닝 로보틱스가 상장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주가가 이제 2.5배, PBR 2.5배죠. 29,000원 넘어서서 뭐 35,000원까지 갔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은 얘는 이제 워닝 로보틱스의 가치에서 PBR 한 2배에서 3배 정도를 이제 워닝콜딩스가 이식을 받은 거죠. 이식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가 상장이 언제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상장이 되기 전까지는 얘는 PBR 2배는 물론이고 뭐 3배까지는 충분히 반영이 되더라도 얘는 정당화하다. 얘는 합리화하다. 정당화 가능하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뭡니까? 지금 주가가 저점이다라는 거죠. 아니 로보틱스의 가치가 반영이 되면은 PBR 2에서 3 정도가 이게 꽂힐 텐데 지금 0.92배잖아요. 여러분들. 토지값이 1억 원이야. 근데 집값이 9,200만 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다른 로봇주들 보시면은 땅값이 1억 원인데 집값이 17억씩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우로보틱스도 땅값이 1억 원이야. 근데 집값이 43억 원에 거래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무슨 뭐 펜트하우스급 정도로. 근데 지금 원익홀딩스는 비교해 보면 뭐예요? 로보틱스가 상장 안 했으니까 이 저평가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소통망에서도 다 잡아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급등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에서 뭐 이런 식으로 다 대응을 해드렸습니다. 검색하면은
다 나오는데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8월 28일이죠. 여기 다 기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8월 28일 날에 이제 이 로보티즈의 주주 배정 유상증자 공시가 떴습니다. 8월 28일 날 여기 다 날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날짜 이렇게 다 나오는데 이때 제가 이 공시 나오고 나서 드린 말씀이 야 이거 호재 공시다. 호재 공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주식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가치만 좀 집중하자. 전 이 말씀을 드리지도 않아요.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해요. 우리가 돌파 매매하거나 눌림 매매할 때도. 근데 가치 매매도 배제시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얘가 가치로 봤을 때 주주 배정을 왜 배제할 수 없는 가치가 있었느냐? 유상증자의 목적이 시설 자금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캐파 증설. 캐파 증설 자금이 높다 보니까는 아 얘는 그럼 더 성장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하고 기술적으로 다 잡아드렸죠. 이런 식으로 84,000원이야 79,900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여러분? 이 가격을 보시면은 로보티즈가 그 다음날 그 다음 8월 29일 날에 84,000원 성립시켰죠. 그렇죠. 83,900원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수돼서 지금까지 끌고 가고 있어요. 이거 일단 12만원 때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원익홀딩스 주주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치를 분석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공시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은 가치가 결국 주가의 점 역할을 합니다. 점. 예, 이런 점 역할을 하고 그 가치를 주가는 이어야 돼요. 이게 로봇주만 아니라 바이오 주식도 마찬가지죠. 바이오 주식도 D&D 파마텍이 무슨 매출이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주가라는 게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가치가 점이고 결국 주가는 언젠가 이 점을 이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도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돼. 근데 반대로 기술적인 부분도 배제시키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렇게 잡아들여서 로보티즈 지금 수익 중이고요. 84,000원에서 끌고 갔으니까. 그리고 뭐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제가 뭐 나우로보틱스를 언제부터 계속 잡아들였냐면은 요때부터죠. 네, 나우로보틱스 8월 22일부터 계속해서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얼마부터? 13,000원이었을 때. 호가창 다 시간 남겨져 있죠. 이거 제가 수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17,000원 이하로 맞추셔야 된다. 언제? 8월 28일 날. 8월 22일이네요. 네, 8월 22일 날. 나우로보틱스도 주가 올랐는데 저는 8월 22일이 언제냐면은 요때부터요, 요때. 여러분들. 요때부터. 요때부터 제가 평균 단가 못해도 17,000원 맞추셔야 된다. 웬만하면은 15,000원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주가 어떻게 됐어요? 쭉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소통방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실은 짧고 수익은 웬만하면은 길게 드실 수 있는 전략을 제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손실은 뭐 불가피하죠. 근데 손실은 불가피한데 이왕 불가피한 거 짧게 쳐내야죠. 내 계좌에 여러분들 잡초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잡초를 새끼 때 뽑아내버려야 돼. 뿌리까지. 저는 그렇게 좀 깔끔한 전략으로 적용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HJ중공업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고 HJ중공업 12시 18분에 960분 확인하셨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7,500원, 25,700원이잖아요. HJ중공업이. 분봉을 보시면은 27,500원, 25,700원 저점 매수해서 반등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마지막에 동시효과로 매도하실 분 하시고 대략 5% 넘는 수익이다. 영상을 보시는 이제 원익홀릭스 주주분들도 이제 우리가 고점 매도 준비를 해야겠죠. 고점 매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변동성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로보티즈 제가 잡아드린 것처럼 HJ중공업 잡아드린 것처럼 이 딱 이 저점 칼 같은 저점 어디인지 타점 같은 거 제가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방에서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한번 드라이브를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문자 보내기가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자, 여기 보이시는 링크가 있습니다. 자, 이 링크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 있는데 이거 한번 터치하시면 2초 이내로 문자 발송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터치해 주셔서
이제 문자 보내주시면은 한 분 한 분 제가 확인해서 텔레그램 초대 제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익홀딩스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요.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빌 게이츠가 2박 3일 동안 방한하면서 가장 많이 만난 제약 바이오 회사는 바로 SK 바이오사이언스였습니다. 무려 3차례나 만났는데요. 이는 마치 장터에 와서 수많은 가게가 있는데 한 집 가게만 3번을 갔다라는 겁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죠. 분명히 사고 싶은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순 인사치레가 아닌 이 백신에 대한 280조 달러, 한화 약 38개 원 시장에 해당하는 글로벌 백신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죠. 앞으로 빌 게이츠가 직접 투자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 따로 숨어 있다라는 사실 아시나요? 빌 게이츠 재단의 투자 철학은 이렇습니다. 감염병, 백신, 희귀질환, 저개발국, 헬스케어 중심 투자입니다. 그래서 단순 돈만 버는 기업보다 세계 보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모더나에 초기 투자를 해서 코로나 때 mRNA 플랫폼이 확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옥스포드대 백신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막대한 백신 프로젝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즉, 빌 게이츠는 세계 보건 위기 해결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집중적으로 고릅니다. 정작 빌 게이츠가 정말 인수하고 싶을 수밖에 없는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 ST팜이 아닌 바로 누가 보더라도 이 기업인데요. 이 해당 기업은 이미 아시아에서 mRNA 핵심 원료 보유 역량을 가장 앞선 기업 중 하나입니다. 여의도 증권가에서 이미 인정을 했는데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자, 투자은행이죠. 여의도 증권가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mRNA 백신 전달체의 핵심 원료들 가운데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을 개발을 하면서 해외 기업들까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해당 기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설립이 된 회사인데, 자, 구조 인지질이란요. mRNA가 세포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알테오젠의 SC 제형과 흡사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 mRNA가 만두 건더기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은 해당 기업이 이미 개발을 한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이 구조 인지질은 이 만두피를 더 쫄깃하게 만드는 전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두피가 터지면 건더기까지 질질 새어나와서 보기 안 좋은 모습이 연출이 되지만은 해당 기업의 mRNA 핵심 원료는 언론에서도 이렇게 대서특필을 할 만큼 해외 기업까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거고, 또한 이 구조 인지질이 mRNA 핵심 원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이상이기 때문에 현재는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협력을 해서 글로벌 제약사인 화이자에게 이 구조 인지질 mRNA의 핵심 원료를 바로 공급할 수 있는 비밀 통로까지 구축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해당 기업은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 운용사다 보니까는 이르면은 내년 상반기에 매각 추진까지 확정이 된 기업이라서 빌 게이츠 시선에서 아시아판 모더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 게이츠는 저개발국 백신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기 때문에 이 mRNA 백신은 제조 속도가 빠르면서 변이에 대응하기 용이해 아프리카와 동남아 백신 보급에 딱 맞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진 이 mRNA 핵심 원료 생산력은 빌 게이츠가 원하는 수준까지 바로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은 저평가된 글로벌 경쟁력입니다. 미국 모더나와 바이오엔텍은 시가총액만 최소 수십조에서 수백조 원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국내외 해당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대비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은 이제 시가총액 1천억 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시가총액과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인수비용 부담까지 적어서 이번 2박 3일 방한 때 280조 달러, 38개 원 시장 장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모습을 SK 바이오사이언스와의 세 차례 만남을 통해서 증명해 보인 거죠.
실제로 이 해당 기업의 차트와 재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주당 5,100원 정도의 시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정확히 1,180억 원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주식인데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은 이 가격을 유지를 지금 시켜주고 있는 상황에서 특이점을 좀 같이 살펴보자면은 지분율이거든요. 현재 이제 최대 주주의 전체 지분 자체가 79.51%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 1,800만 주 대비해서 최대 주주의 지분이 이 정도로 지금 높기 때문에 유통 주식수가 실질적으로 19%밖에 안 돼서 대략 300만 주에 달하는 극품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긁어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급등 자체는 지금 시간 문제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이 기업의 실적을 좀 살펴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이제 대략 109억 원에 매출은 303억 원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업이익이 좀 많이 잡히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좀 상당히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는 35.87%, 그리고 심지어 많이 나왔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무려 62.95%를 기록한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재무도 우수한데 시가총액도 낮고 유통 주식수도 낮아서 이 주식 우리가 지금 봐야 될 주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mRNA 기술이 이제 우리 몸속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우리 몸 속에서 항암제를 생산해서 최소 지속 시간이 2주 정도죠. 2주라는 사실이 이렇게 지금 밝혀졌습니다. 꿈의 항암제죠. 카테치로제의 대항마로 급부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로서의 영역을 이 mRNA는 마치 징기스칸처럼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이죠. 빌 게이츠는 이미 mRNA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아에서 mRNA 인프라를 장악하고 싶다면 어디를 살까요? 답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해당 기업을 인수하는 순간 빌 게이츠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체 백신 공급망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꿈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해당 기업의 이름이 무엇이고 전망되는 화이자 공급 일정과 그리고 외국계와 기관계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매각가는 주당 얼마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을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